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주변 세상을 움직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 바로 전이유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물리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최첨단 기술의 심장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전이우물.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땅에 푹 파인 웅덩이 아니면 우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이 그 안으로 또르르 굴러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갇히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낮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갇힌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이우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나 간단해 보이는 웅덩이라는 아이디어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선명한 양자점 TV나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칩 같은 최첨단 기술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 놀라운 기술들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세상, 그러니까 공이랑 웅덩이가 있는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 우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상에서는요, 모든 게 아주 직관적이에요. 우물에 빠진 공, 누가 충분한 힘으로 뻥 하고 차지 않는 이상 절대 못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이 우물 안에서 살살 구르든 아니면 좀 더 세게 구르든 그 에너지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요. 0.1의 에너지를 가졌다가 0.11, 0.111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커다란 공의 세계를 잠시 떠나서 엄청나게 작은 입자, 바로 양자의 세계로 뛰어들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과 물리 법칙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양자 세계로 들어오면 이 전위우물은 더 이상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상자 속 입자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전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자 안에 가둬놓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묘한 곳이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왼쪽,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마치 부드러운 경사로처럼 연속적이었죠? 어떤 값이든 가능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이 양자 세계를 좀 보세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마치 계단처럼 뚝뚝 끊어져 있어요. 정해진 값들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1층에 있거나 아니면 2층,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1.5층 같은 어중간한 지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니, 그럼 그 정해진 값들이 대체 뭔지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그 답을 줍니다. 물론 이 방정식의 복잡한 수학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이 바로 그 양자상자 안에 어떤 모양의 에너지 계단이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계단처럼 뚝뚝 끊어져서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현상. 물리학자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양자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양자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양이 물 흐르듯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정해진 값들만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돈을 생각하면 쉬워요. 1원, 2원, 100원, 1000원 이렇게 단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1.5원 같은 건 없죠. 양자 세계에서는 에너지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 계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양자화된 에너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자는 보통 가장 낮은 1번 계단,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바닥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2번이나 3번 계단으로 점프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로 계단과 계단 사이, 예를 들어 1.5번 계단 같은 애매한 곳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현대 기술이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이 에너지 계단의 높이, 그러니까 계단 사이의 간격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전자가 갇혀있는 그 상자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상자의 크기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조절하면 이 에너지 계단의 간격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리가 나노 기술의 문을 활짝 연 마스터키였던 셈이죠. 자, 이제 좀 추상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작은 상자와 에너지 계단이라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씩 직접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요, 바로 양자점, 퀀텀 닷입니다. 아마 최신 TV 광고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눈부신 기술의 심장부에 이 전이 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양자점이라는 건요,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반도체 알갱이? 그러니까 초소형 상자인 셈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상자의 크기를 원자 단위로 조절할 수 있죠. 상자를 아주 작게 만들면 에너지 계단 간격이 확 넓어지면서 파란색 같은 고에너지 빛이 나오고, 상자를 조금 크게 만들면 간격이 좁아지면서 빨간색 같은 저에너지 빛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를 바꾸는 것만으로 빛의 색깔을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현대 문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 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전이우물이 숨어 있습니다. 고체 물질 안에는요, 수많은 원자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이 원자 하나하나가 만드는 작은 전이 우물들이 서로 옆에 붙으면서 겹쳐지게 돼요. 그 결과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로 쭉 이어져서 거대한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에너지 밴드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속도로와 다음 고속도로 사이에 전자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금지된 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밴드갭이라는 강의 폭이 바로 그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인지 아니면 반도체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좁으면 전자가 쉽게 건너가고 넓으면 못 건너가는 거죠. 모든 컴퓨터 칩이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전이우물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넘어서 이제는 화학의 영역까지 뻗어나갑니다. 사실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완벽한 전이우물 이야기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두 원자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어때요? 이것도 완벽한 전이우물 모양이죠. 우물의 가장 깊숙한 저 지점이 바로 두 원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딱 붙어있는 최적의 거리고요. 그리고 이 우물의 깊이 자체가 바로 두 원자를 억지로 떼어놓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다시 말해 결합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에너지의 우물이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결합하는지, 반도체가 어떻게 전기를 조절하는지, 그리고 TV 화면이 어떻게 다채로운 색을 만들어내는지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이우물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어떻게 우리 현실의 기술들을 빚어왔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자우물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과연 어떤 미래 기술이 탄생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만 하는 양자 컴퓨터라든지 초고효율 태양전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